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독보적인 웬즈데이 아담스가 오싹할 만큼 냉담한 표정으로 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성대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녀는 사랑하는 남동생 퍽슬리가 참혹하게 묵혀 사물함에 갇혀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녀는 동생을 풀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침착하면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름 들을 때 라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심령 능력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환영이 그녀를 덮쳤고 마침내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범인들이 다름 아닌 수영부원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냉철한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랍게도 굶주려 흉포해진 피라냐로 가득 찬 봉투 2개를 들고 유유히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동생을 괴롭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야 라고요. 그녀는 더없이 태연하고 장엄한 표정으로 흉포한 물고기들을 수영장에 풀어놓았고 그 순간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그들의 생생한 공포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있는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웬스데이의 입가에 작지만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이는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달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모티시아와 고메즈는 딸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웬즈데이를 자신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학교 네버모어 아카데미로 보내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 등산객이 네버모어 근처 숲에 도사리는 위험을 전혀 모른 채 홀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가 숲에 들어선 지 불과 몇 분 만에 정체불명의 끔찍한 괴물이 나타나 그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고 맙니다. 얼마 후 지역 보안관이 훼손된 등산객의 시신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근 벌어진 끔찍한 연쇄 사건의 일부며 보안관이 미스테리한 그 학교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납니다. 웬스데이가 네버모어에 도착하는 장면은 그 고딕 양식 건축물이 마치 그녀의 영혼을 그대로 비추는 듯하여 실로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라리사 윈스 교장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모티시아의 옛 룸메이트였었어. 윈스 교장은 웬즈데이에게 어머니가 쓰던 옛 기숙사방을 배정하는데 그곳은 역사와 비밀의 기운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색채와 넘치는 생기, 늑대인 반의 활력이 폭발하는 존재, 바로 이니드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니드의 공간과 어둡고 고딕풍의 감성이 담긴 웬즈데이의 공간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니들은 4개의 주요 학습 무리를 소개하며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웬즈데이에게 아카데미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 안내를 통해 우리는 송곳니, 털, 돌, 비늘이라는 4개의 주요 학생 집단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녀는 학교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세이렌, 비앙카 바클레이를 가리킵니다. 또한 비앙카의 매력적인 전 남자친구이자 자신의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능 있는 예술가 제비어 소프도 만나게 됩니다. 아담스 가족은 기이하면서도 애틋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모티시아는 웬즈데이가 혹시 도망칠 경우를 대비해 친척들에게 모두 일러두었다고 넌지시 경고합니다. 고메즈는 은밀하게 살아있는 손 싱에게 딸을 잘 보살피라는 비밀 임무를 부여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 웬즈데이와 이니드의 상반된 기질은 공동생활 공간에서 곧바로 극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웬즈데이는 방 한가운데를 테이프로 나눠버렸고 이니드는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 웬즈데이의 고요하지만 들끓는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웬즈데이는 펜싱 수업에 참여하여 망설임 없이 현 챔피언인 비앙카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녀는 과감하게도 마스크와 칼끝 보호 장비 없이 결투할 것을 제안했고 이 규칙 변경은 대결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비앙카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지만 두 사람의 결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 튀는 격렬함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 막힐 듯 짜릿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 아찔한 순간에 거대한 석상이 지붕에서 갑자기 떨어져 웬즈데이를 향해 곧장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제비어가 재빨리 그녀를 밀쳐냈고 정말 간발의 차로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데모 장례식에서 산채로 화장될 뻔한 자신을 웬즈데이가 구해준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웬즈데이는 스잉을 발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곧장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스잉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서랍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고 교묘하게 위협합니다. 공포에 질린 스잉은 재빨리 그녀를 섬기기로 동의했고 이는 그들 사이에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전학 절차의 일환으로 웬즈데이는 인근 마을 제리코에서 법원이 명령한 상담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영리함으로 상담사를 속인 뒤 창문을 통해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아늑한 커피숍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보안관의 아들 타일러를 만납니다. 그녀는 남다른 지능을 발휘해 복잡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손쉽게 고쳐주었고 타일러는 그 모습에 감탄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그는 웬즈데이의 탈출을 돕기 위해 기차역까지 태워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동네 불량배 무리가 그녀를 조롱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녀는 현란한 모술 실력으로 그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소란이 벌어진 현장에 도착한 보안관은 그녀의 성을 듣자마자 아버지 고메즈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아카데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또다시 강렬한 환영에 휩싸여 최근 사고 운전자의 죽음을 정확히 예견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숙사 발코니에서 첼로를 연주하는데 그 모습은 뇌리에 깊이 박힐 만큼 아름다워 전율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동급생 로안에게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감지한 웬즈데이는 대담하게 그의 뒤를 밟아 음산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그는 염력으로 그녀를 나무에 속박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웬즈데이가 네버모어를 파괴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샤! 로안이 자신의 힘으로 그녀의 숨을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 그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웬즈데이는 소정고슬로 부모님께 이 학교에 대한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전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라고요. 로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 아침 세상에 겔핀 보안관과 웬즈데이 사이에 숨 막힐 듯 팽팽한 신문이 펼쳐진다니까요. 보안관은 웬즈데이가 괴물에 관해 늘어놓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녀가 그 소름 끼치는 사건 전체를 날조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부보안관이 멀쩡히 살아있는 로안을 데리고 나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중단되고 만답니다. 자신이 정말 이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모습, 정말이지 불길한 상상에 사로잡히는 그녀가 눈에 선하지 않나요?
네버모어의 장엄한 복도로 돌아온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언제나 생기 넘치는 이니드가 다가오는 에드거 앨런 포컵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는 광경이었어요. 난공불락 같았던 비앙카를 기필코 꺾어야 말겠다는 이니드의 단호한 의지는 보는 이의 가슴까지 벅차오르게 만드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웬즈데이는 수수께끼에 집요하게 몰두하다가 로완이 건넨 그림에서 숨겨진 문양을 발견하고야 만납니다. 웬즈데이가 로완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윈스 교장 선생님은 그가 이미 학교에서 제적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줘요. 이어서 윈스 교장 선생님은 마치 그녀의 어머니 모티시아처럼 웬즈데이의 환시 능력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그야말로 소름 돋는 진실을 밝힙니다. 교장 선생님은 웬즈데이에게 과외 활동을 지정하는 한편 싱에게는 제적당했다는 로완을 비밀리에 미행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싱은 로완을 따라 기차역까지 잠입하는데 그곳에서 로완이 화장실로 슬며시 들어가더니 눈을 의심케 하는 변신을 통해 한 노인으로 달바꿈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싱은 그를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그 경이로운 변모를 온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맙니다. 이후 모두를 경악시킨 반전 속에서 바로 그 노인이 윈스 교장 선생님으로 변모하면서 그녀가 로완의 사건을 은폐해온 변신술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야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실로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이제 웬즈데이는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는 일념으로 학교의 온갖 과외 활동 동아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해요. 그녀는 오로지 조사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유진이라는 상냥하고 순수한 학생과 함께 양봉 동아리에 가입하기까지 한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니드에게 자신의 부재를 숨겨달라고 부탁하고는 다시 숲속으로 남몰래 빠져나가 끈질기게 추적을 이어갑니다. 숲을 수색하던 그녀는 로완의 안경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 찰나 오싹할 만큼 선명한 환시 속에서 수수께끼의 보라색 책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환시는 그녀를 온실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나이트쉐이드라 불리는 해산된 비밀 조직의 소유였던 바로 그 책을 손에 넣고야 맙니다. 이어 그녀는 과감하게 로완의 방에 잠입해 침대 밑에 몸을 숨기는데 때마침 비앙카와 제비어 사이에 날선 대화를 엿듣게 되는 절묘한 순간이었죠. 드디어 포컵 당일 대회장은 열정과 승부욕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니디의 보트 파트너가 황당하게도 마늘빵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웬즈데이가 경주에 나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웬즈데이는 비앙카에게 통쾌한 패배를 안겨주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니디의 팀 검은 고양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경주 자체는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흥미진진하고 정신없으며 짜릿한 접전으로 가득한 명장면의 연속이었어요. 비앙카의 세이렌 팀이 온갖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웬즈데이와 이니드는 싱의 결정적인 도움에 힘입어 매번 그들을 멋지게 따돌립니다. 두 사람은 어망으로 인허를 붙잡고 늑대 인간의 발톱을 이용해 경쟁 보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놀라운 재치를 발휘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웬즈데이가 창으로 비앙카의 보트를 산산조각 내며 통쾌한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극적인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극적인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후 에드거 앨런 포동상 앞에 선 그녀는 그곳에 숨겨진 일련의 복잡하게 얽힌 암호들을 마침내 해독해냅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2번 튕기자 거짓말처럼 숨겨진 공간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그녀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목표물 로완의 의문스러운 책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머리에 검은 자루를 휙 씌워버립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나이트쉐이드의 현재 구성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세상에 웬즈데이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시련이 있을까요? 그녀가 무려 생기발랄함이 넘쳐 흐르는 제리코 고등학교의 마칭밴드와 함께 첼로를 연주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시각 이 마을의 고집불통 보안관 겔핀이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워커 시장에게 소외된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웬스데이가 누군가요? 그녀는 이니드와 봉사활동 임무를 교체할 아주 절묘한 계획을 꾸몄답니다. 그녀의 진짜 속셈은 제리코의 설립자 조셉 크랙스톤의 역사적 유물을 추적하는 것이었죠. 버지 가게에서 웬스데이는 관광객들에게 순례자들의 추악한 실체에 대해 폭로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진실을 선사했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경악하며 꽁무니를 빼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어요. 그 무렵 이니드는 한 골동품 상점에서 에이젝스와 설레는 감정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벅찬 용기를 내어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이지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버지 가게로 돌아오자 워커 시장의 비혈한 아들 루카스와 그 일당이 가여운 유진을 못살게 굴면서 상황이 험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웬즈데이의 대처는 즉각적이고 위풍당당했어요. 그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답니다. 그녀는 불량배종 한 명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형틀에 가두며 가장 짜릿한 방식의 정의를 구현했어요. 이윽고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자 굳게 잠긴 집회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실로 경이로운 것을 발견했죠. 바로 자신의 환시 속에 등장했던 의문의 금발 소녀가 의미심장한 책을 들고 있는 초상화였어요. 바로 그 순간 타일러가 숲속에 자리한 옛 집회소 유적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녀와 싱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 낡은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웬스데이가 문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는 무려 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강렬하고도 생생한 환영에 휩싸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녀의 특별한 조상 구디 아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그 잔혹한 조셉 크랙스톤에게 심판을 받고 있었죠. 크랙스톤은 구디를 주술을 부린다는 명목으로 고발하고 마을의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였어요. 그가 모두를 헛간에 가둔 채 무참히 불을 지르는 광경은 참으로 비통하고 끔찍했답니다. 웬스데이가 마침내 환시에서 깨어났을 때 로안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괴수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죠. 숨가쁜 추격전 끝에 그녀는 괴물의 발자국이 사람의 것으로 변하는 실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제이비어와 마주치고 그는 괴물에 대한 그녀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튿날 크랙스톤의 동상 제막식에서 웬스데이는 자신만의 복수극의 서막을 열었어요. 싱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그녀는 분수대를 가연성 물질로 채워 동상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었답니다. 싱! 군중이 아수라장 속에서 경악하는 동안 웬즈데이는 더없이 사악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첼로를 계속 연주했어요. 그 직후 그녀는 위임제 교장과 팽팽하게 맞서며 교장이 제리코의 끔찍한 과거를 숨기는데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날 밤은 가엾은 이니드가 비탄에 빠지고 괴물이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그야말로 모두를 경악게 한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세상에 웬즈데이와 싱이 짙은 어둠을 헤치고 제리코 영안실에 숨어들다니 그 용기가 실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녀는 그곳에서 오싹한 발견들을 낱낱이 기록하며 대단히 세심하게 조사를 이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가 외과적으로 정교하게 도려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이건 범인이 흉측한 전리품을 모으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자비에가 웬즈데이에게 레이븐 댄스 파티에 함께 가자고 청하는 거 있죠. 물론 그녀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잠시 후 그의 개인 미술 작업실로 은밀히 잠입하는데 이야말로 진정 웬즈데이다운 기발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말아요. 바로 그 흉악한 괴물과 똑같이 생긴 수많은 그림들이었죠. 자비에가 무단 침입을 추궁하자 그녀는 상황을 모면하려 즉흥적으로 그를 댄스 파티에 초대하는데 뜻밖에도 그가 수락하다니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웬즈데이는 그 스케치들을 갤핀 보안관에게 가져가는데 보안관은 그것들이 자신의 수사 자료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단번에 간파해요. 그는 그녀가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녀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봐요. 한편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루카스 워커가 매력적인 이니드에게 댄스 파티 파트너를 신청하고 그녀의 한없이 밝은 좋아라는 대답은 실로 마음을 녹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척이나 가슴 찡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타일러가 웬즈데이를 향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고백하며 그날 밤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청해요. 하지만 그녀가 자비에와 함께 가기로 했다고 전해야만 했을 때 상심하여 풀이 죽은 기색이 역력했던 안쓰러운 타일러를 보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웬즈데이는 댄스 파티는 뒷전으로 하고 자비에의 스케치에 등장한 동굴을 감시하는 임무에 유진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결정을 냅니다. 그 음산한 동굴 안에서 그들은 낡은 족쇄와 바닥에 떨어진 괴물의 발톱 한 조각을 찾아내는 실로 소름 돋는 마주침을 하게 돼요. DNA 증거가 필요했던 웬스데이는 그 발톱과 대조할 만한 것을 찾으러 또다시 자비에의 미술 작업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비에를 향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릴 얼룩진 천조각이라는 지금껏 가장 오싹한 증거물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자비에가 또다시 그녀와 마주치는데 그의 해명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괴물이 자신의 악몽에 끊임없이 출몰하여 무자비하게 그를 괴롭혀왔다고 토로했거든요. 그는 자기 목에 핥힌 자국이 그림 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덮쳤을 때 생겨났다고 실토해요. 자신이 줄곧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비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글거리는 분노로 그녀를 작업실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레이븐 파티가 열리는 저녁, 싱이 아주 절묘하게 끼어드는데요. 웬즈데이의 이름으로 쪽지를 꾸며 타일러를 댄스 파티에 초대하는 거예요. 타일러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검은 드레스를 들고 나타나고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로 뜻밖의 결정을 내려요. 파티에서 웬즈데이는 이제는 전설이 된 자신만의 기이하고도 환상적으로 독특한 춤으로 모두의 혼을 썩 빼놔요. 하지만 루카스의 친구들이 얄궂은 장난을 치는 바람에 그날 저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아요. 그들이 스프링클러를 터뜨려 모두를 붉은빛 액체로 흠뻑 적셔버렸거든요. 하지만 루카스의 친구들이 얄궂은 장난을 치는 바람 바로 그 시각 유진은 붉은 장화를 신은 누군가가 동굴 안으로 방화장치를 던져놓고는 숲속으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댄스 파티 현장에서 웬즈데이는 유진이 그 야수에게 무참히 공격당하는 끔찍한 환영에 갑작스럽게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숲속을 향해 달려가고 땅에 쓰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를 발견하는데 참으로 비통하고 처참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세상에 들어보셨나요? 젊고 매력적인 고메자 아담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실로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풋풋했던 시절에 라리사 윈스 발밑으로 망자가 쿵 하고 떨어졌다는군요. 시간은 흘러 현재 네버모어 아카데미의 학부모 주말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전설적인 아담스 가문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고메주와 모티시아 그리고 퍽슬리가 함께 세상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흐르는 가족 상담 시간. 우리의 웬즈데이가 대담하게도 부모님께 게럿 게이츠의 죽음에 대해 정면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당히 답을 요구하는 웬즈데이의 명석함과 배짱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그 무거운 침묵은 결국 웬즈데이가 스스로 진실을 추적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답니다. 그 후 기묘하게 아름다운 묘지에서 웬즈데이는 모티시아가 게럿 게이츠의 묘비에 장미 한 송이를 몰래 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믿기 힘든 비보가 전해지는데 갤핀 보안관이 검시관의 자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게럿 게이츠 사건의 최초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을 고백하는 유서가 발견되었답니다. 이 의문투성이 자백을 근거로 보안관은 네버모어에 들이닥쳐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매질을 연행했어요. 차가운 철창 안에서 고메즈는 마침내 웬즈데이에게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캐럿 게이츠가 모티시아에게 병적으로 집착했고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도 그였다고요. 둘의 격렬한 몸싸움 중 비극적인 사고로 게럿이 자신의 칼 위로 쓰러지며 지명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어요. 웬즈데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이야기에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검시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의심스러운 시점이라는 점을 보안관에게 정면으로 따져 묻는 당돌함까지 보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웬즈데이와 모티시아가 나이트쉐이드의 비밀 서재에서 마주하며 모든 진실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실은 자신을 지키려던 절박한 순간에 칼을 쥐고 있던 건 모티시어였고 달려들던 게럿이 그 칼날 위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고메즈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숭고한 기사도 정신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모티시아는 공격 당시 게럿의 입에 거품이 일었다는 결정적인 기억을 떠올렸어요. 이 기억의 조각은 웬즈데이가 그가 나이트쉐이드 독에 중독되었을 것이라는 명쾌한 추리에 이르게 했죠. 그리하여 대담무쌍한 계획으로 게럿의 무덤을 파헤친 그들은 푸른 빛을 띤 잘린 손가락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실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일로 체포된 직후 웬즈데이는 끔찍한 음모의 전말을 꿰뚫어보는 강렬한 환영을 경험합니다. 게럿의 아버지는 혐오스러운 광신도였고 아들에게 댄스 파티에서 모든 별종에게 독을 풀라고 사주했던 것입니다. 격투와 중에 나이트쉐이드 도약병이 게롯의 주머니에서 깨져버렸던 거예요. 석방되자마자 그들은 전임 보안관이었던 워커 시장과 마주했고 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은폐했음을 실토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학부모 주말이 끝날 무렵 웬즈데이는 윈스 교장이 변신 능력자라는 것을 안다며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윈스가 채 입을 떼기 전에 불비가 내리리라 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불타는 글씨로 학교 마당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웬즈데이가 강령술로 전설적인 선조 구디 아담스를 만나려 한 그 배짱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지. 그토록 성스러운 의식이 거행되려는 순간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연다며 들이닥쳤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회방이 또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니? 파티 장소가 바로 조셉 크랙스톤의 그야말로 섬뜩한 지하 묘지였다는 거야. 그야말로 숨 막히는 순간 웬즈데이가 재단에 손을 얹자마자 현실을 왜곡할 만큼 강렬하고 선명한 환영에 휩싸여 버렸어. 마침내 나타난 구디 아담스의 영혼이 끔찍한 예언을 남겼는데 바로 조셉 크랙스톤이 무자비한 복수를 위해 돌아온다는 것이었어. 구디는 이 무서운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이 웬즈데이가 비밀에 감춰진 저택을 찾아내는 것뿐이라고 일러주었지. 다음 날 웬즈데이는 비범한 예술 감각을 발휘하여 환영에서 본 대문을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이 그려냈어. 한편 워커 시장은 게릿의 여동생 로럴 게이츠가 익사했다고 알려졌으나 시신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오싹한 진실을 알아냈어. 제이비어가 그녀의 스케치를 보더니 세상에 그 문이 바로 버려진 게이츠 저택의 것이라며 한눈에 알아보는 거 있지? 웬즈데이는 그 위험천만한 저택에 홀로 찾아갔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워커 시장과 마주쳤지. 그리고는 믿기 힘들겠지만 그를 미행하려고 그의 자트렁크에 숨어드는 대담한 행동까지 감행했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엎는 예기치 못한 참사가 벌어졌어. 위협적인 파란색 캐딜락이 갑자기 튀어나와 시장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은 거야. 이 끔찍한 사고 때문에 웜즈 교장 선생님이 웬즈데이의 마을 출입을 금지해버렸으니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지. 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웬스데이는 타일러를 교묘하게 구슬려 데이트를 핑계로 만나 자신의 조사를 위한 완벽한 구실을 만들어냈어. 그리고는 타일러와 마지못해 동행한 이니드까지 끌어들여 기어이 다시 그 게이지 저택으로 향했어.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경악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말았는데 시장을 들이받았던 파란색 캐딜락이 차고 안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지. 심지어 조셉 크랙스톤에게 바쳐진 은밀한 재단마저 찾아냈으니 이는 그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이 현실이라는 증거였어. 홀로 주변을 살피던 이니드는 한 침실을 발견하고는 경악했어. 생생한 꽃이 놓여있는 등 누군가 최근까지 머문 흔적이 또렷해서 그야말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 그때 웬즈데이가 LG 이니셜이 새겨진 낡은 오르골을 발견했는데 이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로럴 게이츠의 물건임이 틀림없었어. 바로 그 순간 온 집을 울리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괴물이 나타나 광기에 휩싸여 소녀들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지하실로 피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으니 바로 괴물 희생자들의 보존된 유해들이 널려 있었던 거야. 지옥과도 같은 탈출 끝에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타일러를 발견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맹수에게 핥힌 듯 깊고 흉측한 상처가 나 있었어. 갤핀 보안관과 그의 팀이 조사를 위해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믿기지 않게도 모든 증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난 뒤였어. 웬즈데이의 무모한 행동에 완전히 지치고 공포에 질린 이니드는 결국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짐을 싸서 그들의 방을 떠나고 말았어. 완전히 홀로 남겨진 웬즈데이가 오르골을 열자 그 안의 비밀 공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섬뜩한 것을 발견했어. 바로 누군가 몰래 찍은 자신의 사진들이었지. 참, 그리고 마침내 가장 사악한 최후의 일격으로 정체 모를 암살자가 병원에 잠입해 워커 시장을 해치움으로써 그의 입을 영원히 봉해버렸어.
이야기는 워커 시장의 비장하고 경건한 장례식에서 막을 여는데 웬즈데이가 숲속에 은신한 정체불명의 인물을 포착했다는 걸 알면 소름이 돋을걸. 이럴 수가. 그건 다름 아닌 페스터 삼촌이었어. 상상조차 못한 가장 기상천외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니까. 웬스데이는 그를 유진의 양복용 오두막에 숨겨주었고 그곳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지. 그리고 페스터는 소름 끼치는 비밀을 털어놓는데 그 괴물이란 미스테리한 주인에 의해 흉포한 본성이 깨어나는 존재, 바로 하이드라는 거야. 그는 결정적 단서가 담긴 나이트쉐이드의 비밀 금고 속에 고이 보관된 너세니얼 포크너의 일기장에 대해 알려주었어. 바로 그날 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속에서 웬즈데이와 페스터는 이 중차대한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도서관에 침투했지. 그 일기장에는 하이드가 자신을 깨운 주인에게 영원히 귀속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어. 이 절박한 상황을 조롱이라도 하듯 소닐 선생님이 이니드가 공식적으로 방을 옮기겠다고 요청했다는 가슴 찢어지는 소식을 전했어. 다음 날 아침 둘은 제이비어를 미행해 그가 상담치료사 킴봇 박사와 접선하는 장면을 포착하게 돼.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만남은 웬즈데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영감을 주었고 마침내 킴봇 박사가 바로 그 악랄한 배후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카페에서 타일러에게 이 놀라운 추론을 설명하며 그를 사건의 심장부로 한층 더 깊이 끌어들였어.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고대하던 그 순간 웬즈데이는 기묘하게 으스스한 분위기의 크랙스톤 지하실에서 타일러와 첫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 바로 그들의 기숙사 방이 난폭한 침입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기장까지 도난당해 수사는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어. 게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가엾은 스잉이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채 벽에 무참히 박혀 있었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의 멋진 페스타 삼촌이 그만의 놀라운 전기 능력으로 사랑스러운 싱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켰어. 두 사람의 대화 도중 윈즈 교장 선생님은 30년 전 네버모어에서 하이드가 축출되었다는 놀라운 과거를 밝혔어. 바로 그때 비앙카와 루카스가 로럴 게이츠의 실체를 밝혀내는 애너그램을 풀어내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어. 웬즈데이는 이제 킴봇 박사가 오랫동안 종적을 감췄던 로럴 게이츠임을 굳게 믿게 되었고 마침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와 마주했어. 혼란에 빠진 킴봇 박사가 윈즈 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로 그 찰나 하이드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웬즈데이의 눈앞에서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했어. 웬즈데이는 제이비어의 화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치밀하게 날조된 증거들을 찾아냈어. 안타깝게도 보안관이 도착하여 제이비어를 체포했는데 그는 교활하고 정교하게 짜인 함정에 속수무책으로 걸려든 것이었어. 그리고 가슴 뭉클한 우정의 순간 이니드가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진심 어린 감격적인 재회를 나눴어. 잠깐의 평화를 찾아 웬즈데이는 카페로 향했고 그곳에서 타일러와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온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첫 입맞춤을 나눴어. 하지만 입술이 닿는 바로 그 찰나 웬즈데이는 거부할 수 없는 참혹하고 소름 끼치는 환영을 마주하게 돼. 그녀는 끔찍할 만큼 생생하게 모든 진실을 보았어. 바로 타일러, 그 자신이 괴물로 변이하여 킨봇 덕사를 공격했던 장본인 하이드였다는 것을. 그 명석한 웬즈데이가 비밀스러운 나이트쉐이드의 조력으로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타일러 겔핀을 함정에 몰아넣는데 성공했어. 웬즈데이가 그를 무시무시한 하이드라고 대담하게 지목하는 순간 정말이지 사방에 짜릿한 긴장감이 감돌았지. 게다가 웬즈데이는 그의 어머니 역시 하이드였다는 감춰진 비밀까지 밝혀내며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실을 터뜨렸어. 타일러가 혐의를 부인하자 웬즈데이는 과감한 수단으로 자백을 강요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들은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어. 상황이 폭발 직전의 위기로 치닫던 바로 그때 겔핀 보안관 일행이 현장에 나타나 팽팽한 대교를 중단시켰어. 이윽고 경찰서에서 타일러가 웬즈데이와 독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 친구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 그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얼굴로 모든 것을 시인하며 그의 거짓된 위선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건. 그는 우리의 주인공을 냉혹하게 조롱하며 훨씬 더 거대한 악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고 그 말에 우린 모두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결국 웬즈데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윈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네버모어 아카데미 퇴학 처분을 받게 돼. 그녀의 명랑하기 그지없는 룸메이트 이니드와 애틋한 작별을 고하는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손꼽히는 뭉클한 순간일 거야. 희망이 모두 사라진 듯한 바로 그때 웬즈데이가 병원에 유진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가 기적적으로 눈을 뜬 거야. 유진은 동굴에서 마주친 방화범이 붉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지. 그 눈부신 통찰의 순간 웬즈데이는 범인이 바로 그 상냥해 보이기만 했던 손일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돼. 그녀는 곧장 온실로 달려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시작했고 손일 선생님을 향해 그 진짜 정체인 사악한 이름 로럴 게이츠를 거침없이 외쳤지.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그 순간 갑자기 타일러가 나타나며 모두를 경악시킨 반전이 펼쳐졌지만 그는 진짜 타일러가 아니었어. 바로 윈스 교장 선생님이었지. 그녀가 비할 데 없는 용기를 발휘해 그토록 비극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그의 모습으로 둔갑했던 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허를 찔린 사악한 로럴은 치명적인 독을 주사했고 우린 윈스 교장 선생님의 안타까운 최후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어.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웬즈데이는 자신이 크렉스톤의 무덤 속에서 차가운 쇠사슬에 결박된 죄임을 깨달았어. 로럴은 웬즈데이의 가문을 이용해 순례자 조셉 크렉스톤을 되살리려는 자신의 섬뜩한 계략을 밝혔어. 그녀는 칼로 웬즈데이에게 상처를 입혀 의식을 치렀고 마침내 흉악한 크렉스톤이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현세에 강림하고 말았지. 부활한 아기는 첫째 물로 웬즈데이를 가차없이 공격한 후 아카데미를 파멸시키겠다 맹세하며 그녀를 사경에 버려두고 사라졌어.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녀의 선조인 구디 아담스의 영혼이 나타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승리를 위한 비책을 전수해 주었어. 구디는 크렉스톤을 쓰러뜨릴 유일한 방도가 그의 심장을 노리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어. 네버모어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던 중 하이드가 웬즈데이를 덮쳤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 찬란한 진홍빛 달의 힘을 얻은 이니드가 마침내 눈부신 늑대인간으로 각성하여 친구를 구하기 위해 격렬한 전투에 몸을 던졌어. 그 격렬했던 접전은 보안관이 도착하여 하이드를 진압하면서 막을 내렸어. 한편 비앙카가 크렉스톤의 배후를 공격해 그의 주의를 돌린 덕분에 웬즈데이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생겼어. 천금 같은 기회가. 더할 나위 없는 용기로 웬즈데이는 부러진 검의 파편을 그의 검은 심장에 그대로 박아넣어 그 태고적 악을 영원히 잠재워버렸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로럴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지만 우리의 기특한 친구 유진이 용맹하게 벌떼를 풀어놓아 그녀를 저지했어. 마침내 네버모어의 평화가 찾아왔고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니드와 웬즈베이가 모두가 기다려온 감격의 포옹을 목격할 수 있었지. 이야기는 웬즈데이가 미지의 인물에게서 섬뜩한 메시지를 받고 구속된 타일러가 다시 하이드로 변하는 듯한 장면을 암시하며 끝을 맺어.